SK 플래닛에서 커머스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맡고 있는 정훈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NFC 개방형 플랫폼을 가지고 좀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8시간 이상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서 경품 추천이 있으시니까 끝까지 그 자리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방형 NFC 플랫폼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NFC 오픈 플랫폼을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NFC 관련된 서비스가 시중에 상용화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들 좀 더 개방형으로 가서 에코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방형 NFC 플랫폼을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런칭 이후에 현재 한 140만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세션으로 지금 제가 주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개방형 NFC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자들이 그런 이용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서비스 사례들을 가지고 NFC 오픈 플랫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FC 오픈 플랫폼 스마트 터치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스마트 터치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개발하게 된 배경,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서론에 좀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NFC라는 서비스는 유심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개발 환경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카드 개발을 많이 안 해보신 일반 개발자분들은 상당히 NFC 서비스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자바 개발자나 C 개발자들은 이런 스마트 카드용 어플리케이션들 개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카드 OS에 대한 어떤 익숙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한 이 유심이라는 부분들이 이 통사에서 어떤 접근하기 위한 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환경들이 쉽지가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개발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상용형 유심 쪽에 검증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심 카드에서는 동작이 되는지 어떤 유심 카드에는 동작이 되지 않는지 현재 국내 저희 회사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카드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4군데나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검증 환경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개발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었고요. 또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계에서 첫 단계는 제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휴 프로세스가 이제 수작업을 한다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하다 보니까 개발 다큐멘트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캡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들을 전달하는 과정들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계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NFC 서비스는 주로 이제 페이먼트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국내에 이제 스마트폰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고객 중에 한 1,500만 고객이 NFC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이상의 고객들이 NFC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먼트만 쓰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페이먼트 어떤 결제에 대한 동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페이먼트 외에 비페이먼트 분야에도 NFC를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지 않냐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출입을 할 때 쓰는 도어락이라든지 사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바일 사원증 그다음에 쿠폰 멤버십 교통 빌딩 관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다양하게 휴대폰으로 NFC를 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터치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환경들을 좀 더 오픈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시킬 목적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앞으로 페이먼트 위주의 결제 서비스에서 비페이먼트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목적으로 이런 개방형 플랫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표는 스마트 터치 플랫폼 전체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터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들을 간략하게 이 장표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적인 이 시스템들 간의 인터페이스나 이용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마트 터치 플랫폼에서 스마트 터치 디벨로퍼 사이트가 있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디벨로퍼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필요한 다큐멘트나 정보나 여러 가지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제 제휴가 된 이후에 정산이나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디벨롭 사이트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롭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개발 환경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마트 터치 플랫폼의 POC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디벨로퍼 사이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애플릿 ID라고 해서 지금 애플릿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카드는 지금 대부분 국내에서는 자바 카드 O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발에 익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ID 쪽에 넣어놨던 부분들이 템플릿 베이스의 개발 환경들을 좀 더 쉽게 애플릿을 만드실 수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안드로이드가 됐든지 자바 개발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쉽게 어떤 스마트 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지 않으셨더라도 하실 수 있게끔 템플릿이라든지 샘플 코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ID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 개발 이후에는 또 검증하는 부분들도 저희 I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ID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ID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데 저희들이 이제 유심을 억세스하기 위한 CQ 엘리멘트 라이브러리들이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개발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SM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스마트 카드를 인터페이스하게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별도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쓰시게 되면 그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AM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CQ 엘리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Q 엘리멘트는 저희들이 이제 NFC에서는 유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심의 CQ 엘리멘트를 서비스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TS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서비스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유심하고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시큐어하게 애플릿을 발급한다든지 애플릿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인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단말단에 있는 SEM이라고 하는 CQ 엘리멘트 매니저와 통신을 하고 있고 키 관리부터 실제 애플릿 발급, 뭐 여러 가지 삭제, 상품 관리 이런 부분들이 SEMS를 통해서 CQ 엘리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까 오픈 API들이 지금 많이 설명이 될 텐데요. 오픈 API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타 어플리케이션을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 API를 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기간과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한 API 리스트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NRMS라고 하는 이제 라이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API들의 권한 관리를 직접 해주고 있는 NRMS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말단에는 클라이언트 모듈로는 SM이라고 하는 CQ 엘리멘트 매니저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실제적인 유심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SEM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권한을 체크하는 기능과 실제적으로 애플릿을 발급할 때는 SAMS라고 하는 SEM에서 연동을 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받아오는 애플릿을 발급받는 그런 기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 터치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오버뷰를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릿을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인 고객의 유심에 전달하는지 오버 더 에어라는 OTA 기술을 통해서 지금 발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세스를 보시면 사용자나 개발자, 제휴사가 애플릿을 저희 디벨로퍼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등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애플릿에서 사용되는 API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애플릿에서는 실제적으로 애플릿을 발급하는 기능, 아니면 서비스 사이드에서는 뭐 쿠폰을 발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쿠폰을 삭제하는 기능, 이런 API를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디벨로퍼 사이트에 등록과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신청이 되면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실제 그런 서비스 API들을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API를 호출하게 되면 단말단에서는 S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청했던 어플리케이션의 API가 정상적인 API인지 사용기간이 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사용 권한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NRMS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승인이 되고 나면 SMS라고 하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애플릿들을 다운로드하는 형태의 서비스 메커니즘으로 애플릿이 발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마트 터치 플랫폼에서 어떤 API들이 지금 제공되고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35가지 정도 저희가 지금 오픈되어서 쓰고 있지만은 향후에 계속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관련 API들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 있고요.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 있고요. 기존에는 이런 API들이 오픈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기능들을 직접 이통수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구현하거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API들을 기존에 이제 저희 이통수에서만 개발했던 서비스가 서드 파트들이 아니 개발자들이 개발하실 수 있게끔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릿에 대한 정보를 버전 정보라든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API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애플릿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는 애플릿을 발급하는 API, 그 다음에 삭제, 발급 상태 조회 기능도 있고요. 또 애플릿의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락이나 그 다음에 언락, 그 다음에 이네이블, 딜리트 이런 부분까지 지금 처리가 되게 돼 있고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모바일 터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통 3사가 같이 쓰고 있는 애플릿인데요. 이 부분들은 멤버십 카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쿠폰에 대한 부분들을 발급하고 삭제하고 이런 기능들을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멤버십이나 쿠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스마트 올렛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저희들만 이런 부분들을 썼었는데 이제 저런 API를 통해서 이제 제휴사나 아니면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이런 쿠폰이나 멤버십용 서비스를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그런 API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API도 좀 존재하고요. 교통에 대한 잔액을 조회한다든지 주결제 교통카드를 설정한다든지 현재 교통은 티몬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그런 교통도 있지만 캐시비라는 교통도 있고요. 최근 좀 있으면 이제 후불 교통도 지금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제 후불로도 교통을 타실 수가 있는데 이런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API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인증에 관련된 API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폰이 실제 NFC가 지원되는 폰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한 사용자가 SK텔레콤의 고객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API들이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실제적인 카드 커맨드, APDU 커맨드를 날리게 되는데 이런 상위 레벨의 어떤 카드 커맨드가 아닌 로우 레벨의 어떤 APDU 커맨드를 직접으로 이렇게 날릴 수 있게끔 저런 채널 관련된 오픈이나 클로즈나 트랜스미트 관련된 기능들도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0여 개 이상 지금 오픈 API 형태로 이런 API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API를 가지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픈 API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권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오픈 API에 대한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는 어떤 API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걸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1번이 이제 코스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별 스마트 터치 아이디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부 로직으로는 이제 스마트 터치 아이디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권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스마트 터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스마트 터치 아이디가 이제 발급이 되고 나면 실제 단말단에서 스마트 터치 디벨롭 사이트는 이제 사용자가 신청하는 그런 오픈 API에 대한 권한들을 이 NRMS라고 하는 권한관리 시스템 쪽에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API를 쓸 수가 있고 어느 기간까지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 권한관리 시스템에 다 사용자의 등록된 정보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권한관리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그런 API들을 호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터치 아이디 기반의 이제 사용 NRMS에 연결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적으로 등록한 API들이 맞는지 이런 부분 목록들을 가져와서 승인을 해주고 실제 API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인증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오픈 API 하에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어려웠던 부분들이 검증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카드 개발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일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검증의 환경들이 테스트 환경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의 상용 유심에 어떻게 다운로드해서 시험을 해볼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애플에 대한 검증 부분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NFC 유심 인증 센터라는 부분들을 제가 오픈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운용자들이 지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검증 요청한 애플릿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검증해주고 도와주는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적으로 보면 검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신청하는 부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릿 아이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스마트터치 그 디벨롭 사이트에 오셔서 자기가 본인이 개발한 애플릿에 대해서 검증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저희 쪽 그 운용자 쪽으로 그 노티가 오게 되고요. 운용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애플릿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애플릿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로드, 인스톨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어떤 리드라이트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스크립트로 웹 환경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그 운용자들이 그 하려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이나 동작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는 어떤 스크립트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이 애플릿은 어떤 동작 플로우로 동작이 되고 파일 IO라든지 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이 그 웹 상에서 등록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좀 더 개발자분들이 쉽게 이런 어떤 스크립트를 제작할 수 있게끔 샘플 가이드나 여러 가지 샘플 코드들을 샘플 코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스크립트가 등록이 되게 되면 저희 이제 운용자들이 실제 검증을 하게 돼 있고요. 검증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능성 검증과 성능, 그다음에 호환성 검증 세 단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애플릿들을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그 유심 인증 센터에는 그 많은 그 테스트 장비들이 있습니다. NFC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통신 규격이나 인터페이스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전문 장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 그 리더기들, 동굴들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서비스들을 충분히 뭐 유심 카드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개발하는 서비스나 애플릿들이 실제적인 상용화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부분들을 이 NFC 유심 인증 센터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검증을 한 이후에 서비스 런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심 기반의 서비스가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게 유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된 이후에 동작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유심이 뭐 락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폰 자체가 그 동작이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리티컬한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NFC 유심 인증 센터를 통해 사전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서비스 애플릿들을 좀 검증을 철저히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 프로세스를 이제 그 정리하는 측면에서 좀 이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sk스마트터치.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에 대한 뭐 정보 제공부터 서비스 신청, 그다음에 API 신청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검증 요청 이런 메뉴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개발자분들이 이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원스톱으로 다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 그다음에 검증까지 다 수행하실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되겠고요. 또한 그 개발되고 서비스 런칭 이후에 이제 그 뭐 정산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개발 가이드, 뭐 애플릿 개발 가이드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그 다큐멘트라든지 샘플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라이브러리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릿들을 개발하셔서 이 사이트에 등록하시는 부분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API를 사용할 것인지 API 사용 신청하는 부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과 애플릿에 대해서는 애플릿은 실제적으로 그 이런 디벨로퍼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그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저희 회사의 뭐 티스토어 쪽에 그 배포를 하시면 고객이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은 저희들이 그 먼슬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등록된 API들에 대한 발급 횟수, 그 다음에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인증 횟수 이런 걸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초기에 그 이런 NFC 서비스를 할 때는 그 어떤 그 주로 이제 결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사들과 같이 뭐 결제 수수료를 쉐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오픈 플랫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플랫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발급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금 그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애플릿의 경우는 그 한 건당 500원 정도의 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다운로드 되는 횟수 곱하기 500원 정도가 지금 그 비용으로 차지되고 있고요. 기타 어떤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한 50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들이 비용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짧게 그 전체적인 이용 프로세스나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그 서비스 사례들을 좀 더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서비스는 현재 그 뭐 롯데, 뭐 삼성, SK, 하나 SK, 뭐 BC카드 포함해서 한 10여 개의 그 카드사들이 지금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잘 아시겠지만은 뭐 KT에서 주로 하고 있는 BC카드나 그 다음에 하나 SK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 모바일 카드 발급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한 46만 건 정도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용카드는 뭐 지금 시중에 보시면 아직 동굴들이 이제 많이 깔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동굴을 통해서 이제 결제할 수가 있는데 그 터치만 하게 되면 결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터치하고 나서 신용카드 그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개 카드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그 모바일 신용카드는 그 꽤 일찍부터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오픈 플랫폼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됐던 게 2013년 6월부터 돼서 지금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모바일 신용카드는 그 전부터도 이제 서비스는 되고 있었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그 NFC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티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휴대폰에 지금 유심에 그 선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캐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OTA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캐시비를 선택하게 되면 그 무선으로 이제 OTA를 통해서 애플릿과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다운로드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교통 서비스도 꽤 일찍부터 서비스가 됐지만은 그 작년 12월에 그 저희 샘스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다 그 티머니와 캐시비가 마이그레이션 돼서 현재 월 이용자가 한 40에서 50만 정도 고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티머니 고객들은 뭐 한 전체적으로 한 뭐 4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액티브 유저는 KT 포함해서 한 100만 정도 고객들이 그 모바일로 교통을 타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캐시비는 한 10만 정도 고객들이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교통 그 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시중에 그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타보시면 아마 티머니 리더기가 많이 보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통점, 뭐 편의점, 백화점에도 티머니 결제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카드가 이런 그 결제에 관련된 그 리더기들을 상당히 빠르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교통뿐만 아니라 티머니를 통한 이런 그 소액 결제, 뭐 편의점 결제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 사원증 카드들을 이제 목에 걸고 이렇게 출입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휴대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유심 카드에 사원증의 아이디 정보가 이제 저장이 돼서 그 뭐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라든지 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 층별 출입문을 통과할 때 이럴 때 이제 실제로 터치만 하시게 되면 그 기존에 이제 그 사원증과 똑같은 그 인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2003년 7월부터 서비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수원 사옥에서 지금 그 서비스가 됐고요.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가 12월 달에 판교로 사옥을 이동을 하는데 12월 달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그 모바일 그 사원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월렛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월렛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금카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유비터치라고 하는 서비스로 그 금융결제원의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CD ATM기 시중에 보시면 왼쪽 편에
조그만하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그 은행 그 현금 카드처럼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서비스가 뱅크월렛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그 서비스 명이 좀 변경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 3월 달에 상용화 이후에 발급 건수가 한 4,500건 정도 고객들이 좀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뱅크월렛 같은 경우는 그 현금 카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애플렛을 발급받으시면 또한 그 선불 카드로 뱅크머니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뱅크머니의 서비스는 그 선불로 충전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이마트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뱅크머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실제 가맹점에 가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그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모바일 신용카드와 거의 비슷한 유세지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금융결제원에서 뱅크월렛 서비스를 저희 이제 스마트터치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로 지금 그 거의 개발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기존의 그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서비스들이 좀 시중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대폰이라는 부분들이 좀 보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전한 유심이라고 하는 스마트 카드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뭐 다른 어떤 PC방이나 아니면 타인의 사무실이라든지 타인의 PC에서도 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한다든지 뭐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현재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데는 그 라운 시큐어,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인포바인 이런 쪽에서 같이 이런 그 유심 카드에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앞으로도 고객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사전에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앱을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서 발급을 할 때 그 유심 공인인증서에 발급하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하지 않고 발급할 때 그 유심에 저장하기를 통해서 유심에 이렇게 저장이 돼야만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들 실제 사용 그 유스 케이스인데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사에 로그인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그 모바일 토큰으로 인증창을 로그인할 수 있는 그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 모바일에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푸시를 통해서 해당 앱을 그 인보크 시키게 되고요. 그 해당 앱에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이런 간편 로그인 기능들을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유심에 넣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12월 정도에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OK 캐시백 태그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 회사가 이제 10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좀 인프라를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까지의 부분들은 이제 주로 NFC 카드 모드 베이스의 이제 서비스라면 이쪽은 이제 태그 베이스의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보시는 그 태그 디바이스도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가로수길에 일부 좀 보급이 됐고요. 그 CGV 극장에 가시면 아마 이 모양의 디바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CGV 이제 뭐 슈마커, 뭐 전자랜드 이런 쪽에 저희의 그 태그 디바이스들이 지금 그 딜리버리 되고 있고요.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휴대폰으로 이제 갖다 대치게 되면 그 OK 캐시백 그 52 앱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뭐 스탬프를 한번 접속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는데요. 스탬프를 3번 찍게 되면 이제 OK 캐시백 포인트 300포인트로 전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제휴 가맹점에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 모바일 카탈로그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태그에 휴대폰을 갖다 대시게 되면 그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그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이제 이 페이지가 전체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전체적인 서비스 현황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FC 기반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앞으로도 또 많은 서비스들을 좀 저희가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시게 되면 저희 오픈 플랫폼 하에서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발하시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뭐 그 멤버십 쿠폰, 티켓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대표적으로 스마트 월렛이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월렛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거지만은 이런 멤버십 쿠폰 서비스들은 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충분히 쉽게 저희 그 애플릿이 있으니까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티머니 서비스, 그다음에 캐시비 서비스 이 부분들이 향후에도 고객들에게 가장 교통을 타는데 휴대폰을 타는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티머니와 캐시비는 선불형 교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정부 주도의 미래부 주관으로 지금 이 통사랑 카드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신용카드 후불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선불 충전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휴대폰을 가지고 후불로 교통을 타실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그 시범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후불 교통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월렛 서비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ATM계 시중은행들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개발되다가 현재 약간 홀딩이 됐습니다. 좀 성능의 이슈가 좀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빠르게 인식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좀 아직은 홀딩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NFC 태그 서비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시중에 그 태그 디바이스들을 좀 깔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뭐 공연 티켓팅이나 주차 위치 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SK 와이번스 인천구장에서 지금 그 서비스가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고요. 모바일 출입증 관련해서는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 제일 처음 서비스를 했고 저희 회사도 지금 12월부터는 지금 모바일 출입증에 대해서 회사 사원증에 대한 그 모바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도 지금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좀 더 진행이 되면 아마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이 지금 그 NFC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NFC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제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스마트터치 디벨롭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정보도 가져가시고 그게 좋은 아이디어 또 개발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발에 필요한 많은 정보도 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또 검증하는데 협조도 많이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뭐 저희 회사도 상당히 NFC 활성화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많이 활성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1년밖에 저희가 오픈하지 않았고 현재 1년 수준에서 한 140만 고객이 쓰고 있는데 뭐 내년 정도 되면 뭐 300만 400만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저의 그 발표를 좀 마쳤고요. 질문을 좀 그 해주시면 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아 예, 저기 NFC가 뭐예요? NFC는 보면 그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지금 꽤 오래전부터 이제 기술들은 그 RF 기술들을 그 통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ISO 뭐 143 타입 A, 타입 B, 뭐 타입 C 여러 기술들의 RF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어서 단말에 이제 칩 A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NFC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단말에 NFC 컨트롤러도 있어야 되고 뭐 유심도 있어야 되고 RF 안테나도 있어서 실제적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터치를 하게 되면 결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보를 얻기 위한 태깅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피어투피어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에 있는 그 어떤 뭐 그 네임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피어투피어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뭐 최근에 그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서로 그 폰투 P2P 간의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이쪽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말기가 완전히 다른데 그 안에 유심칩만 바꿔서 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모바일 카드 같은 게 인식이 전혀 안 되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 지금 유심 재사용에 대해서 지금 SK텔레콤 저희 같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그 금융 지금 방금처럼 그 고객이 그냥 이런 금융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면 재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금융 애플릿은 지금 그 프리 인스톨 비자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다 프리 카드에 있다 보니까 그걸 개인화된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뭐 재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좀
정보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고객이 어떤 애플릿을 받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샘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금융 유심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곧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기. 예, 아까 제가 그 서비스 사례를 보니까 톨게이트에도 뭐 적용을 한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하이패스에도 NFC 태깅을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RFID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그걸 직접 태깅을 해서 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랑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이패스에서 쓰는 어떤 이제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그 쓰는 주파수는 이제 뭐 그것은 HUD인가 그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실제적인 이제 그 요금의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텐데 충전을 한다든지 금액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그 톨게이트에서 어떤 뭐 휴게소라는 이런 쪽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 부분들은 그 기존의 NFC 프로토콜로 안 되는 것이고 NFC는 아주 근접거리에서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 다른 프로토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하이패스에서는 NFC 태깅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예. 저쪽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스마트 터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연동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NFC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되게 커버리지가 작잖아요. 한 4cm 미만 정도 돼야 직접 태깅을 해야 되고 또 동글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애플이 끝까지 NFC를 탑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 iOS 7부터 블루투스 스마트를 탑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NFC 저도 그래서 한간에는 NFC의 뭐 쇠퇴가 올 것이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최근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뭐 당연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은 지금 NFC 아직 탑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가지고 지금 그 아이비콘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뭐 그런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구글에서 키캣 OS가 나오면서 HC라 그래서 이제 호스트 베이스 카드 에뮬레이션의 약자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CQ 엘리멘트를 저희 NFC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카드 유심을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존의 메커니즘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 입장에 상당히 뭐 서비스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개발자나 아니면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들이 이 통사의 어떤 유심이라는 부분들이 좀 그 허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호스트 베이스로 가면서 그 OS 내부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AI들에 관련된 라우팅 테이블들을 두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GSMA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이런 그 CQ 엘리멘트를 유심으로 쓰지 않고 하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키캣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GSM에서 분석한 결과로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뭐 안드로이드 OS에서 키캣을 NFC, HC 모드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런 CQ 엘리멘트를 유심을 쓰지 않고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NFC는 그 상당히 결제 인프라의 보급이라는 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개방형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그 결제 인프라 보급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 상당히 큰 숙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제 인프라를 그 확산하기 전에 비결제 분야에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이제 이런 오픈 플랫폼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례도 보시겠지만은 꼭 결제만뿐만 아니라 이런 뭐 출입을 할 때 휴대폰으로 출입을 한다든지 집에 출입을 할 때 도어락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결제 분야, 뭐 태그에 관련된 서비스도 있겠죠. 이런 비결제 분야로 상당히 NFC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2015년을 좀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그 카드사들 뭐 BC카드나 하나 SK카드가 뭐 좀 결제 인프라를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급 속도가 아직은 느리기 때문에 그 고객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지금 NFC가 지원되는 폰이 이미 지금 국내 한 3천만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더 나오고 나서 결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